퇴사를 하고 소개팅을 3번이나 했더라고요. 일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메리줄리입니다. 오늘은 퇴사 후에 뭐 했고 앞으로 뭐 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그간 5년 동안 쉬지 않고 쭉 일을 해오다가 올해 5월에 자발적 백수를 선언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자라는 내 3주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내가 4월 말로 이제 퇴사를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얹혀 사는 입장에 대해서 나의 인생의 계획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얹혀 산지는 알기는 아는 거요? 자, 이름하여 내 3주 프로젝트. 이제 연말이 되어가다 보니까 그가 한 것들 쭉 돌이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했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일단 제가 5월 달에 퇴사를 하자마자 바로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 없이 떠났던 첫 해외여행이었더라고요. 이제 호주랑 뉴질랜드를 다녀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뉴질랜드의 자연 덕분에 너무나 힐링이 됐고 행복하게 보냈고 그리고 이제 강릉 한 달 살기 합격한 후에 가기 전에 코너를 기획해서 한번 돌려보고 싶어가지고 18일 동안 함께 새벽 기상 진행하는 새벽 메이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새벽 메이트 오프라인 모임을 하고 강릉 한 달 살기 하러 떠났습니다. 그때 강릉 한 달 살기 주제는 로컬 벤처 창업편이었고 나만의 것을 하고 싶다는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달 살기도 그런 주제인 거를 선택을 했고 어떻게 운 좋게 강릉에서 한 달을 살게 됐고 8월에는 혼자 한 달 더 살면서 강릉을 좀 더 알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강릉에 7월 동안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든 제 모습이 너무 좋았고 너무나 힐링을 했단 말이죠. 그때 강릉에서 막 돌아왔을 때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얼굴이 너무 좋아졌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놀고 그래서 뭔가 얼굴이 좋아졌나? 이 생각도 들었는데 일 안 해도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행복하게 그 시간을 잘 보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9월 달에는 돌아와서 잠별 아지트 기획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때 9월에 교환학생 갔을 때 친했던 미국 친구가 놀러 온다 그래가지고 집 치우고 막 저 방도 정리하고 막 그러느라 좀 정신없이 보내긴 했거든요. 사실 제가 대학생 때 교환학생을 간 거니까 지금 10년 전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환학생 있을 때 이제 그쪽에서 그 가족들이랑 되게 친하게 잘 지냈었어가지고 이렇게 인연이 또 이어진 건데 제 방을 지금 깨끗이 치워놨고 크랙 가족들이 저 이제 미국 떠날 때 이렇게 다 써준 거거든요. 이거를 약간 여기다가 걸어놨고 크랙이 전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점심에 김치전이랑 떡국을 하려고 합니다. 빼고 지금 파이팅. 파이팅 할 거야. 이거는 너무 길잖아. 이거 다 썰었습니다. 영양분 맛있겠다. 그렇지. 그래! 그래! It's a way to say thank you. 그래! 아, 땡큐. 가고 있어. This is eggplant. Oh yeah. Yeah. 여기다가 그거만 넣으면 돼. It's good? Yeah? Oh, you like it? Oh. You? No. Okay. It was so hot, I was sweating so much, I couldn't think of anything else. We're just like, It's video. oh. It's good. Oh, good? Where is it? My leg muscles. So I know how much it was. So. Happy birthday to you. 당신은 뇌가 좀 더 창의적이 되도록 영감을 줍니다. Different directions? Okay. Yeah. Okay. Oh. That's cute. 옷 안고 있어.
오빠의 인사를 안 준. 아니 오라고 하는 거야. 갔다 올게. See you. Bye. Bye bye. They make me cry. Yes. We'll have to do it again soon in the US, yeah? Video when you guys leaving. Bye. 제가 아직까지도 교환학생 때 인연을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 다시 가면 저도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중고로 자전거를 구매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전거 타기를 시작했죠. 지금 한 이제 2달 정도 넘게 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갑자기 타게 된 거는 어쨌든 자전거를 딱 탈 때 느끼는 그 행복한 감정이 딱 있거든요. 그 감정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좀 소소한 거에 행복하게 느끼는 게 많긴 한데 오래 이 기분을 가져가고 싶다라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타면서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꾸준히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탔고, 그냥 좋아하는 걸 좀 파고들어 보자라는 생각이 컸는데, 이제 그것의 최고봉은 국토종주다라는 생각에 이제 국토종주 목표를 갖게 된 거죠. 또 10월에 LG U+ 대외활동 지금 하고 있는 거 시작을 했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쇼츠 콘텐츠 만드는 건데 앞으로 100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브런치에 응모를 했고, 제가 그리고 퇴사를 하고 소개팅을 3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리고 연애를 1번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4-3주 프로젝트를 하는 기간에는 저한테만 집중하는 게 목표였고, 직장을 관두고 나와서 이렇게 아예 제가 시기를 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엄마와 이제 지인들 덕분에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연애는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짧은 관계였던 적은 없어. 뭔가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직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람과의 미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관계를 종료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내고 2023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것들이 다 계획한 것들이냐 하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강릉 한 달 살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퇴사하기 전부터 제가 계획했던 거긴 한데, 그 외적으로 활동한 것들은 다 계획된 것들이 아닌 게 많았고, 하다 보면서 기회가 생긴 것도 있고 뭐 시도해보자 이런 것도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내가 다 계획을 해놔도 어떤 기회가 와서 나를 더 좋은 것, 더 나은 경험으로 이끌지 모른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편이라서 엄청 제가 세부적으로 다 세워놓진 않아요. 제가 되게 하루하루는 세부적으로 잡는 편이긴 한데 막 몇 개월 뒤까지 막 그렇게 계획을 세우진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때 4-3주 프로젝트 브리핑 할 때도 이제 유동적일 수 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막 계획적인 것 같지만 계획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냥 이거 시도했다가 이거 아닌가 싶으면 뭐 그럼 또 다른 거 해보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저에게 가장 어울리고 맞는 걸 찾아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었고 그걸 즐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동안 이제 퇴사하고 저를 돌아보는 시기를 이제 깊이 있게 가지면서 하고 싶은 걸 정했는데, 바로 교육대학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실 교육대학원은 제가 20대 때부터 계속 염두하고 있었던 건데, 어떤 분야로 나갈지 그런 세부 전공에 대해서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었어요. 근데 몇 가지 이제 관심 있는 것들 중에서 좀 추렸을 때 상담 심리 쪽에 좀 흥미가 많이 있었고, 관심을 가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한테 가장 컸던 마음은 내가 너무 늦은 게 아닐까? 나는 이제 학부도 완전 다르고 대학교 때 그런 전공을 한 게 아닌데 저도 좀 망설여졌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것저것 간단하게 시도해보는 거랑 다르게 이거는 좀 아예 길을 틀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저는 무조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든 게, 그냥 내가 사람들의 이 말 저 말 듣다가도 결국에는 내가 이거 안 해보면 후회하겠다, 이 생각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상담 심리 쪽을 알아봤더니 일단 석사 학위가 필요한데 학사 학위를 또 취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점은행제로 심리학 전공을 취득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제 그 과목들을 이제 정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 아예 공부해본 적이 없는 분야라 좀 생소하긴 한데 워낙 해보고 싶었던 공부라서 재밌게 하고 있고 요즘에 무의식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겼을 때 정신분석학이라든지 그쪽 관련된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사서 보고 영상도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취업을 해야 돼서 그런 의무감 때문에 하게 되는 공부가 많았는데 내가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결정으로 하게 되니까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일을 쭉 하면서 언젠가부터 제가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것저것 활동을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하고 그런 측면을 떠나서 제 안에서 뭔가 내적으로 성장하고픈 욕구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을 채워가는 느낌이 나는 생각이 들고 공부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백수인데 집에 또 부모님한테 얹혀 지내면서 공부만 하냐? 그거는 아니죠. 제가 지금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양심이 없진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았지만 그렇다고 공부만 집중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일을 병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 이 회사를 다닌다는 게 나에게 갖는 의미가 뭘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동안은 쭉 회사를 다니면서 그 다음 회사 이렇게 다녔지만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고 돈을 벌어야겠다, 회사를 다녀야겠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유튜버 중에 하와이 대저택님의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실 워라벨에서 일에 대한 건 내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린 것이다. 그 일이 내 삶을 침범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수록 일하는 시간 내내 내 삶이 아니니까 시간이 아깝고 무의미하고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가 없다. 일주일 중에 5일을 일한다. 근데 그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균형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그것을 하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삶의 요소가 있을 거다. 그것과 이 일을 어떻게 조화롭게 꾸려갈지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일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경험 자체가 보상이라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 제가 워라벨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거를 이제 중시를 하잖아요. 근데 일하는 시간이 더 긴데 그걸 워라벨을 지킨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일 끝나면 이제 퇴근하고 주말이든 이제 지쳐서 쉬게 되고 쉬는 날들을 나를 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균형 있게 가져가겠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좀 고민이 있었던 건데 제가 25살 때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일도 나의 자기계발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는 너무 또 극단적으로 회사의 성장이 내 성장이다라는 생각으로 회사랑 저랑 동일시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회사랑 저를 분리해서 제 삶을 따로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회사는 나를 책임져주지 않으니까 일은 일로서 끝내고 나는 내 삶을 어떻게든 뭔가 해야겠다. 회사를 하고 나만의 것을 해야겠다. 근데 이런 생각 사이에서 항상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는 어떻게 내가 조화롭게 가져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고민을 더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다른 점이 그냥 회사 다니면서 내가 뭐 빨리 퇴사하고 내 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삶을 해치운다는 삶을 살기보다는 어쨌든 제가 장기적으로 하고 싶은 그 미래에 나가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시기에 나의 필요에 의해서 회사를 선택한 거고 공부를 내가 뭐 할지 딱 정해져 있고 그것대로 단순하게 이렇게 삶을 가지고 가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결론 내리기까지 제가 이것저것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더 뾰족해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2024년부터는 좀 더 단순화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저의 가장 최신 뉴스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도전했던 과정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현재 도전하는 과정 자체를 이렇게 담다 보니까 저도 약간 부담이 있긴 있어요. 제가 원래 제가 하는 거를 막 남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원래 그냥 저는 혼자 약간 조용히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어쨌든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왜 부담이냐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이렇게 할 거지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림으로써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도 있고 제 유튜브 자체가 내가 그 나이 때에 그 생각을 했고 그런 도전을 했고 이런 걸 좀 생생하게 담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들은 앞으로도 쭉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제가 찍었을 때 약간 지금 좀 길게 찍은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나다운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